네, 9시 개장했습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길 너무 소망하는 방송,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 나스닥이 좀 1% 이상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세 출발 후에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두 시간 후의 흐름도 예측하기 힘든 흐름이라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약세 출발인데요. 오늘 종목이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다 하락이네요. 자, 등락 종목 수 볼까요?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200개. 좀 어제 아침 같은 분위기네요. 자,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강세를 보였던 엔비디아 관련 쪽은 일제히 약세 출발했습니다. IT 쪽도 전부 약세 출발했네요. 게임도 전부 마이너스고요. 의료기기 어제 빠진 루니슨 플러스고요.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영업적 면에 덕이 있죠. 왜냐면 셀트리온 거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사와가지고 팔 때 그러면 싸게는 못 팔잖아요. 자기들이 사온 가격 이상 팔아야 되고 영업적 측면에 제약이 있는데 합병해버리면 좀 가격 측면에서도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자, 오스코텍 플러스 나왔고요. 바이오 쪽이 오늘 시장이 돌아서면 바이오 쪽이 상승 종목이 늘어날 분위기가 일단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선 마이너스고요. 2차 전지도 전부 마이너스 출발 분위기입니다. 팹리스들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오늘 성신량이 강세군요. 다음에 중국 관련주 제로투세븐이 강세고 중국 관련주는 오늘 조금 플러스네요. 지난 이틀 동안 좀 많이 빠졌죠. 저 중국 관련주가 또 중국이 지금 저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중국 관련주 하면 우리가 뭐 FNF 이런 것도 중국 관련주지만 사실 의료, 치과 쪽, 덴티움 이런 것들이 요즘 빠지는 게 중국 내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과 의료기기,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중국과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근히 이런 의료기기 쪽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오늘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돌아서면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을 할 것 같은 최근에 좀 빠졌으니까요. 바이오주들이 좀 그래서 업종으로는 바이오주가 제일 조짐이 괜찮습니다. 자동차, AI 관련주들 약하고요. 초전도체 어떤가요? 초전도체가 불나방들이 오늘 좀 다들 고생을 하시는군요. 어제 덕성 주주들이 제일 속상했을 것 같아요. 어제 거래 정지되는 바람에 안 그랬으면 어제 팔았을 것 같아. 오늘 아침부터 동시효과부터 안 가네요. 초전도체 오늘 조사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저렇게 요행으로 하면 안 되죠.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검토도 하고 기업 내용도 살피고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가 돈을 벌까 말까 한 판에 타당성도 없고 회사도 아니라고 하고 최대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데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상한가 한 방 먹어야지 하면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 재벌 된 사람 꽉 찼지 않겠습니까? 네. 처절한 노력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씩 상승 종목이 늘어나나요? 오늘도 에코프로 BM 좀 플러스 났고요. 자, 하여튼 이 보총사들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희망은 좀 이들대로 움직이고 다른 종목은 다른 대로 종목대로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 영향권에 있더라.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쭉 밀리게 되면요. 이렇게 쭉 만약에 쭉 밀리잖아요. 이런 코스닥 지수도 같이 쭉 밀려버리니까 레이님.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현상을 이제는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식시장은 어, 좀 별것 아닌데도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좀 어,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구나. 좀 그런 흐름은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런 흐름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시장에 어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또 JM님 말씀처럼 우리 또 눈여겨볼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 하락에 2조 원 베팅을 했다. 마이클 벌이 이 사람인데요. 하락에 2조 원을 베팅했다. 그 포트폴리오의 90%를 지금 S&P 500과 나스닥 100 풋을 그래서 주가가 빠져야 돈을 버는 거죠. 여기 2조를 베팅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할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 사람이 주목받는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영화도 있었죠. 영화 빅쇼트. 그 영화를 되게 재미없게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면 재밌게 만들었는데 영화 감독이 주식을 모르니까 이런 걸 만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영화는 재미는 없었지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이 올 줄 알고 그 쇼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불을 일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지난번에 테슬라를 또 빅쇼트 했다가 개박살이 났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제 그만할란다. 실패 인정할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실패를 인정한다. 그건 발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를 인정할게 했을 때가 또 테슬라가 상투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제가 지적했죠. 이렇게 주식시장에는요. 주식시장은 우리 인간의 머리 위에 있어 한참 절대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을 자기 발 아래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큰 코피가 터졌는데 이번에 어떨지 한번 보시죠. 근데 서브프라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부지런했으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모기지 가장 기본이 되는 모기지 채권이 엉망인 걸 알은 거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채권이 엉망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파생 상품에 또 그 위에 또 파생 상품에 만드니까 이게 박살이 나니까 다 우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모기지 채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모기지 채권처럼 뭐 밑이 근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변수들이 존재해서 어떨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하락에 배팅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요 오청사들 오늘도 어제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강세 보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지금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다가 또 이러다가 또 좀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제는 다 대부분 제가 체크해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더라고요. 자, 그 외에 분리막 SK 하이테크놀로지 그 어제처럼 조금 이런 음극재 그다음에 에코앤드림 전구체 GCC 스틸 니켈 강판
이 정도가 지금인데요. 뭐 2차 전지도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돌아서면 고개를 들 만은 한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 오총사들이 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좋은데 좀 요란하게 움직이지 말아서 여타 종목에 좀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들이 좀 보여. 역시 바이오들이 지수가 조금 반등하니까 바이오들이 먼저 움직이네요. 어제는 조금 잔칫날, 개업식 날 가서 초를 좀 찾는데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은 좀 알맹이 있는 호재입니다. 유효기간이 좀 있는 호재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바이오주, 제약주 전반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중국 관련주들도 기술적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시크, AI 관련주들은 힘을 못 쓰네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님, 시의원님한테 늘 강조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강조드린 게 그렇습니다. 젊은 경험적인 2030 세대들은 내 손 위에서 폭탄만 안 터지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토끼인 줄 알고, 하죠. 그래서 이날 상한가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크면요. 반드시 손해보고 돼 있는 게 우리 사람 심리가 단말기를 보고 있으면요. 올라갈 때 주식 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느끼지 않고 올라가면요.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아, 상한가 간다. 그러면 내일 상한가 한 방 먹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이 사거든요. 여태 제일 많이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팍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또 떨어지면 팔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항상 오를 때 살고 내릴 때 팔아서 손실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그냥 순식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할수록 나옵니다. 생각해 보실수록. 그래서 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안타까운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또 이런 공간이죠. 주식시장은 반드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 토끼는 결승점까지 오지 않는다. 오다가 중간에 사라진다. 내 동화 어떻게 하이드로 정확한 현황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제가 이미 2주 전에 기초적 60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자, 추적 60분 때 제가 이때 그래서 특별히 이때 하고 큰 변화가 급한 건 우리 마음뿐인데 7월 말하고 지금 8월 오늘 18일 8월 중순이니까 큰 변화 없을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담담하게 그동안 벌어졌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일은 일본에 수출을 한 거 그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면 결국은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단계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때 좀 머지 않았지 않나 싶고 그 사이 변화는 8월 8일 날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서 좀 프로그램 공매도가 많이 좀 나왔다는 점. 요게 좀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줬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이미 이 상황에서요 이미 뭐 다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하필이면 재수없이 말이죠. 나이스 평가 정보가 코스피가 하는 바람에 하이드로가 하필이면 들어가가지고 공매도 들어오면서 약세인데, 자, 뭐, 저는 뭐, 오히려 또, 오히려 또,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남아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좀 우리 코스닥 시장에 2차 전지에 좀 활기도 주고 소재주들 활기도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기대는 함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보면요,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머리로 투자하시면 대체로 결과가 좋더라고. 본질에 집중하시면서. 자, 9시 15분인데요.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부터 보면요. 지금 외국인들은 역시 55억 순매수 관망이죠. 그래서 이런 환율, 채권 시장 동향 좀 글로벌의 지표들이 좀 복잡한데도 외국인들은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순매수를 크게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크게 순매도 하진 않는다는 게 나타나고요. 지금 지수는 0.6% 하락이고요. 지금 166대 하락 종목이 696. 그러니까 뭐 체감 지수는 한 1.5%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지금 0.7%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 843억 매도인데 아마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이런 쪽으로. 오늘은 어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에코프로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겠고, 코스피는 어제 포스코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프로그램 매도 내지는 기계적 매도, 알고리즘에 따른 네,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등락 종목 수는 272 종목 대 네, 1249 종목.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한 1.5%에서 지금 한 2% 하락한 체감 지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지수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아 오뚜기님, 제가 저라고 뭘 하이드로 기업에 대해서 뭐 내부 정보를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전해드린 거는 수산화 리튬에 관한 이 리튬에 관한 지식은 제가 일찌감치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아마 우리 증권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이 뭔지 또 이런 뭐 추정 60분 이런 나온 내용을 보면서 제 눈에는 빤히 보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분들이 보면 황화리튬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니까 이거 풀어서 제 지식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지. 제가 뭐 누구처럼 그렇게 막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특급 참모로서 좀 남들이 모르는 고급 분석이라든지 객관적 자료들을 좀 어,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참모로서 우리 정 의원님, 프로님, CEO님이 주식 투자나 사업하는데 결정안에 도움되도록 해드리는 거지. 주식을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서는 그렇게 의심할 거는 없다. 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저런 참모를 이용하셔서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제 카페에는요, 우리 하 대표가 정말 저 나이에 참 다양한 업종을 다 여러분 루닛 이런 종목도 해드리고요. 네, 중전기도 게임도 하고 막 반도체 장비에 뭐 2차 전지에 지금 바이오에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네, 모든 업종을 제가 다 본세 고루고루 편식하시지 않도록 해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현주님, TS는 ISC보다 못한가요? 네. 그럼 TSE 간단히 한번 살펴드릴까요? TSE 한번 보겠습니다. TSE는요, 조금 TSE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131290인데,
두 집이 좀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TSE는요, 어떤 특성을 아셔야 되느냐면, 지금 랜더 플래시가 문제잖아요. 자, 이 검사에 들어가는, 후공정 검사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백화점이라 그럴까요? 네, 프로브 카드도 만들고요. 이건 웨이퍼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테스트 들어가는 거고요. 테스트 소켓 인터페이스 보드, 이거는 파이널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뭐라 그럴까, 테스트 소모품의 백화점이다. 다양한 걸 하는데요. 그중에 프로브 카드, 이게 랜더향으로 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2분기 업데이트를 아직 1분기에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랜더가 감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랜더향 프로브 카드가 타격을 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ISC는 어떠냐? 이 집은 조금 다른데요. ISC는요, 095340. ISC는 랜드가 아니라 이 집은 원래 D램 쪽입니다. D램. 그래, D램 중에도 우리가 실버, 러버 소켓. 그래서 안에 러버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일반적으로 이는 이런 쪽으로 좀 뾰족하다 그럴까요? 길고 이렇게 생긴 것들인데, 이런 건 주로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메모리 쪽 중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러버가 이게 싸고 이 고주파에 강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대량 되는데 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칩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도 대량으로 요즘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런 거로 이제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AI 소위 말하는 이게 고객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의 테스트, 네, 요 보면요, R&D용이 있고 양산용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의 R&D용으로 엔비디아도 고객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점이 ISC가 강점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TSE를 AI 관련주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뭐 조금 뭐랄까 순도가 떨어지는 얘기라고 한다면, ISC가 엔비디아 관련주다 하면 이건 좀 순도가 높은 얘기. 테스트용 위주로. 그럼 테스트 이 R&D용으로 쓰다가 이게 양산에 들어가면 양산용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좀 성장성은 ISC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당장은 보면 조금 랜더 플래시 때문에 TSE가 조금 불리한 환경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후문입니다만, TSE 근데 대표님이 참 인격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제가 후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구나 하시면 좀 종목의 판단이 쓰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마다 특성을 여러분이 머리통에 담아두시면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죠. 그게 또 제가 우리 애청자님께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도 왜 LNF는 상대적으로 약합니까? 이러면요, LNF에 나오는 이 양극화 물질은요, 네, 이 양극화 물질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해서 지금은 다 테슬라라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지금 어쨌죠? 중국에 하는 거는 조금 LFP를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전략적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LFP를 쓰고 중국에서 팔아야 되니까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짓을 해야 되고, 또 중국에는요, 차 불나도 네, 언론에 정부에서 통제도 해주고 좀, 그러니까 중국 LFP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파나소닉 하죠. 파나소닉 배터리니까 이거는 지금 결국은 그 틈새 시장, 이 사이에 있는 틈새를 테슬라 거를
LNF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객이 한 군데 뿐이고, 근데 그 고객이 LFP도 지금 쓰고 이래 버리니까 LNF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LNF는 언제 고객 다변화가 됩니까? 하면 2026년 정도 되면 테슬라 말고도 고객 다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새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단일 고객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분은 지금 양극 활물질들 움직이는데 에코프로 BM 가니까 LNF는 안 올랐네. LNF 사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골탕 먹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머리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야 지금 에코프로가 몇 프로 올랐는데 LNF는 하나도 안 올랐네. 이러시면 골탕 먹는다 하는 겁니다. 네, 피시어맨님. 자, 다음에 중앙 DNM 앵킹 유통 사업으로 결국 지금의 중앙 DNM을 이번에 8월 30일 날 추총하는 것도 중앙 DNM을 이제는 정상화하겠다. 그 출발점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해서 올해는 당연히 이제 흑자를 내겠다. 이런 거죠. 아마 회사명도 사명도 변경하겠죠. 다만 이제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좁은 게 문제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리튬 유통으로서 흑자를 내겠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다들 자 2024년 말에 그래 리튬 공장 오케이 이게 2만 톤인데요. 이 매출이 한 6천억 보는 적도 있고 7천억 보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업이익률을 10% 보는 데도 있고 15% 보는 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2004년 말 그럼 2025년 2분기 돼야 이제 가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유통을 통해서 흑자 기준으로 가겠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이 쫙 나와버렸잖아요. 이 회사의 갈 길이. 그런 의미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아직 주식시장은요. 지금 이런 거를 제대로 뭘 보고 할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보시겠지만 하락 종목이 1000개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는요. 그 개별화가 종목별 개별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오총사들의 영향력이 아래에 있어서 아직 투자자들이 전혀 이성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재료들은요. 결국은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9시 28분인데요. 수급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13분 전에 비해서요. 지금 지수는 0.7% 조금 더 밀렸네요. 아까는 0.6%였거든요. 상승 종목이 180개, 하락 종목이 683개. 그래서 상승 종목은 14개가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13개가 줄었습니다. 지수는 조금 더 떨어졌는데 미미하지만 상승 종목은 늘고 하락 종목은 줄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지금 하락 지금 0.8%, 아까는 0.7%였거든요. 조금 더 낙폭이 커졌고요. 상승 종목이 289, 하락 종목이 1241. 지금 보면요. 상승 종목 17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8개 줄었네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역시 지수는 하락해도 상승 종목 조금 늘었는데 하지만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근데 어제도 보셨지만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라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락 종목이 많은 것은 나쁘진 않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침에 멀쩡했다가 오후에 밀리면 참 깝깝한데 지금은 네, 9시 31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 모두 너무 잘 되기를 소망하는